안녕하세요. 지팡이에서 업무팀 총괄을 맡고 있는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롱텀케어 인건비 비율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월 급여 비용 청구 시 전월 인건비 지출 내역을 롱텀케어에 등록하는데요. 장기 요양 요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비율은 해가 거듭할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인건비 비율 미준수 기간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지요. 오늘은 기관에서 문의 주셨던 다빈도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12월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런 공문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공단에서 인건비 지출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을 개편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매월 인건비 지출 내역 입력 시 인건비 지출 내역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 해당 사유를 기재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공문에는 12월 예정이라고 했지만 현재는 오픈되지 않았고 추후 오픈되면 전체 공지로 재안내 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유를 선택하거나 기재하게 하는 것은 기관들의 입력 오류가 많아서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인건비 비율이 낮은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2년도 1월부터 12월에 대한 인건비를 3월까지 수정하셔야 되는데요. 입력하시는 방법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인건비 비율을 맞췄다고 말씀하시는데 막상 지방지자체에 결산 보고를 하고 나면 인건비 지출 비율이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 지출 비율에 대한 기준이 다르는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 화면은 인건비 비율 관련 다빈도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롱텀케어 입력 시 4대 보험 기간부담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퇴직적립금은 12분의 1로 넣으면 되나요? 공단급여 금액이 입금된 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인건비 비율 맞게 신고했는데 결산보고 반려 등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공단 인건비 지출 신고는 급여 제공월, 즉 장기요양요원이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한 시점이 기준이고요. 지방지자체의 결산보고는 급여를 지급한 월 기준인데 돈이 실제로 지급된 현금주의의 기준입니다. 아래는 22년도 장기요양급여 비용 통보서가 있는데요. 공단에서는 지방지자체에 매년 1회 요 연간지급 내역을 통지해 줍니다. 22년도 지급된 내역에 보시면 21년도 12월 급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롱텀케어 입력할 때 급여월 1월부터 입력하고 계시죠. 여기서 롱텀케어 인건비 신고랑 지방지자체 인건비 보고 기준이 다른 첫 번째 오해가 발생됩니다. 두 번째는 분모의 왜곡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듯 공단에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해 줄 때 장기요양급여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 미반영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무교육비, 원거리 교통비, 치매 전담형 한시적 지원금, 맞춤형 서비스 가산, 조리원의 가산금, 평가 결과 가산금 등 인건비 반영 금액이 제외됩니다. 이것들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화면에 보시면 롱텀케어에 잘 구분되어져서 나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저희 지팡이 회계보고 관항목 조정할 때 조정 버튼을 통해서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회계 담당자에게 이 정보를 주셔야 지자체 결산 보고 시 반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은 해당 월에 100% 본인 부담금이 입금되었다는 가정이 전제가 됩니다. 현실은 당월에 입금 안 되면 2월 되는 경우도 있으시죠. 결국 연말에 2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공단 신고와 결산 보고는 인건비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분자의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는 고시에 급여 유형별로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만 인정됩니다. 고시에서 정한 장기요양요원은 시설 보시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요원이 됩니다. 즉, 시설장의 인건비는 신고금액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만약 시설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셨다고 인건비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월마다 보고하시는 지방지자체 인력 신고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만 입력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설장이면서 방문간호 간호사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급여는 제외하고 방문간호의 간호사로 지급되는 인건비만 인건비 지출 비율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임금 총액에는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만 넣으시고 만약에 복리후생비나 유니폼비, 회식비, 경조사비, 학비 보조나 배상책임보험 같은 인건비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또 매월 납부하고 계시는 5대 보험료 중에서 기간부담금과 직원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지만 납부 금액과 실급여 대장상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면 퇴사자나 연말정산 시 정산보험료가 발생되면 납부 금액이 변경되는데요. 역시나 매월 급여대장 기준으로 공단에 보고를 진행하면 지방지자체는 실납부 금액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복잡한 인건비 지출 내역을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까요? 아래 화면은 지팡이 급여신고 인건비 비율 탭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인건비 계산기인데요. 여기에 공단 부담금 중 인건비 반영 금액에 본인 부담금을 합산해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기재를 하시면 자동으로 인건비 지출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단 저희가 12분의 1로 예상 퇴직적립금을 산출해 드리는데 이 금액과 다르게 적립하시는 경우는 퇴직금액을 수정하시면 현재 예상 비율이 산출이 됩니다. 산출된 예시화면 보시면 인건비 예상 비율이 적으면 아래에 대략 11만 9천 원이 더 적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금액이 나옵니다. 요 금액을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급여나 퇴직금으로 추가 지출하시면 됩니다. 참 편리하죠? 저희 지팡이 ERP에서 급여 계산을 하시면 롱텀케어 입력하는 요 화면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 신고 탭에서 인건비 비율이 자동으로 산출되니까 인건비 계산기 참고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처음 보았던 다빈도 질문의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롱텀케어 입력 시 4대 보험 기간부담금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저희 인건비 비율 확인 버튼 누르면 금액 자동으로 나오죠. 그거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롱텀케어 입력 시 퇴직적립금은 12분의 1로 넣으면 되나요? 실제 적립한 금액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롱텀케어 공단 급여 금액이 실제 입금된 금액과 다릅니다. 문제 되나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공단에서 지자체의 연간 급여 지급 내역을 통지해 주기 때문에 결산 시 반려될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지자체의 반려 사유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자, 롱텀케어 인건비 비율을 맞게 신고했는데 결산 보고 왜 반려되나요? 롱텀케어 인건비 비율 기준으로 금액을 맞추시면 지자체의 인건비 비율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반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지팡이 인건비 계산기를 통해 가지고 매월 금액을 맞추시면 지자체 인건비 비율과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건비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어려운 점 있으셨을까요? 추가 질문은 상담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도 다빈도 질문을 취합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셨으면 꾹 눌러주시고요. 실무에 도움될 만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